옥수수 본편. 여름 식탁에 늘 있던 이유. 1. 왜 여름이면 늘 옥수수였을까요? 왜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옥수수를 그렇게 많이 삶았을까요? 그저 달콤한 간식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때 시장 골목에서는 큰 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옥수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솥뚜껑을 열면 노란 옥수수가 가득 들어 있었고 김 사이로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집에서도 옥수수를 한 자루 사와서 솥에 한 번에 삶아두곤 했습니다. 식탁 위에 한 소쿠리 놓아두면 지나다가 하나, 배가 고프면 하나,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손이 가는 음식이었습니다. 옥수수는 거창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식탁 가까이에 있던 곡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익숙한 곡물이 왜 그렇게 오래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옥수수의 시작. 먼 곳에서 온 곡물. 옥수수는 원래 이 땅에서 시작된 작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옥수수는 중남미에서 시작된 곡물입니다. 마야와 아즈텍 문명에서는 옥수수가 식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곡물을 갈아 반죽을 만들고 빵을 굽고 죽을 끓였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은 옥수수와 함께 이어졌습니다. 이 작물은 대항해 시대 이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유럽을 거쳐 아시아에도 전해졌고 조선 후기에 들어와 조금씩 재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곡물이라기보다 재배가 쉬운 작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곡물은 천천히 식탁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 왜 산과 밭에서 먼저 자리 잡았을까요? 옥수수는 논이 필요한 곡물이 아닙니다. 밭에서도 비교적 잘 자랍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옥수수가 중요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서는 옥수수밥과 옥수수죽이 일상적인 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곡물을 오래 저장하기도 비교적 쉬웠고 수확량도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는 사람들의 식탁을 지탱하는 곡물이 되었습니다. 옥수수는 화려한 곡물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식탁을 지켜온 작물이었습니다. 4. 우리가 기억하는 옥수수. 여름 풍경 속 음식. 시간이 흐르면서 옥수수의 모습은 조금 달라집니다. 식량의 역할에서 점차 간식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옥수수는 여름 풍경과 함께 떠오릅니다. 시장 골목에서 큰 솥에 삶아놓은 옥수수, 휴가철 길가에서 김이 올라오던 옥수수, 기차역이나 터미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손에 들고 먹기에도 편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길 위의 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양념도 필요 없고 복잡한 조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삶기만 해도 구수한 향이 퍼지는 곡물. 그래서 옥수수는 오랫동안 여름 간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옥수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말린 옥수수를 튀겨 만드는 강냉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5. 우리가 먹는 옥수수. 같은 옥수수도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수수도 사실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옥수수라도 품종에 따라 맛과 식감 그리고 쓰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가 여름에 가장 익숙하게 먹어온 것은 찰옥수수입니다. 찰옥수수는 알갱이가 단단하고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오는 구수한 곡물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전 시장에서 삶아 팔던 옥수수나 집에서 큰 솥에 삶아 먹던 옥수수는 대부분 이 찰옥수수였습니다. 반면 단옥수수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단옥수수는
찰옥수수보다 알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샐러드나 통조림 옥수수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프나 콘샐러드에 들어가는 옥수수도 대개 2단 옥수수입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옥수수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초당 옥수수라고 불리는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는 당도가 매우 높은 품종으로 알갱이에 수분이 많고 식감이 아삭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옥수수라기보다 과일처럼 달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삶거나 찌면 기존 찰옥수수보다 수분이 조금 더 많아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름 제철 간식으로 초당 옥수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같은 옥수수라도 품종에 따라 식탁에서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삶아서 먹는 옥수수, 샐러드에 들어가는 옥수수, 그리고 생으로 먹는 옥수수까지. 옥수수는 생각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식탁에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옥수수는 말려서 사용하는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는 바로 먹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곡물로 갈아 쓰기도 하고 튀겨서 간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강냉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어보겠습니다. 6. 강냉이. 골목에서 들리던 옥수수의 또 다른 모습. 옥수수는 삶아 먹는 음식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말린 옥수수를 튀겨 만드는 간식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강냉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장 한쪽이나 골목 입구에는 커다란 강냉이 튀김 기계가 있었습니다. 둥근 쇠통 안에 말린 옥수수를 넣고 불 위에서 계속 돌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계 안에서는 압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뚜껑을 열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강냉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소리는 골목 전체에 울릴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강냉이 튀기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튀겨 나온 강냉이는 큰 자루에 담겼고 종이봉투에 나누어 팔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간식이었습니다. 가볍고 바삭하고 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이나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강냉이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말린 옥수수만 있으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많던 시절에는 강냉이도 자연스럽게 많았습니다. 집에서 직접 튀기기보다는 시장이나 골목의 튀김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곡물을 가져가면 강냉이로 튀겨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냉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그 시절의 풍경과 함께 기억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런 장면을 예전만큼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식의 종류가 많아졌고 과자 문화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냉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옥수수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는 간식만이 아니라 식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옥수수밥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7. 옥수수밥. 간식이 아니라 식량이었던 시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옥수수는 간식의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한때 옥수수는 간식이 아니라 식량에 가까운 곡물이었습니다. 쌀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는 다른 곡물을 함께 섞어 밥을 짓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옥수수였습니다. 말린 옥수수를 갈거나 잘게 부수어 쌀과 함께 밥을 짓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옥수수의 비율이 더 높은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서는 옥수수가 중요한 곡물이었습니다. 벼농사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밭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식탁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밥이나 옥수수죽 같은 음식이 일상적인 식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옥수수밥은 쌀밥과는 식감이 조금 다릅니다. 알갱이가 단단하고 조금 거칠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씹을수록 곡물 특유의 고소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전 식탁에서는 이 밥이 낯선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쌀 생산이 늘어나고 식생활도 달라지게 됩니다. 옥수수밥을 먹는 모습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지역 음식이나 전통 음식에서는 옥수수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밥이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옥수수는 이렇게 간식과 식사 두 가지 모습으로 오랫동안 식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곡물을 볶아 차로 마시는 방식입니다. 옥수수는 이렇게 차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서 조금 더 이어보겠습니다. 8. 옥수수차. 곡물이 차가 되는 방식. 옥수수는 간식과 식사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곡물을 볶아 차로 마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옥수수차입니다. 옥수수를 말린 뒤 약하게 볶으면 구수한 곡물 향이 올라옵니다. 이 향은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퍼집니다. 그래서 옥수수차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차가 됩니다. 우리 식탁에는 이런 곡물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리를 볶아 만든 보리차, 옥수수를 볶아 만든 옥수수차. 이 차들은 특별한 향을 강조하기보다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한때 많은 집에서는 큰 주전자에 곡물차를 끓여두곤 했습니다. 물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마시는 모습이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곡물차는 강한 향이나 자극적인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상의 음료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옥수수알을 사용하기도 하고 옥수수 수염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옥수수 수염은 차로 달이면 은은한 향이 나기 때문에 옥수수차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간식이 되기도 하고 식사가 되기도 하고 차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곡물이 여러 모습으로 식탁에 남아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그 변화가 비교적 뚜렷한 곡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옥수수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한때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곡물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9. 옥수수가 많았던 시절. 식탁의 풍경. 한때 옥수수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곡물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시장에는 옥수수가 쌓였고 집에서도 큰 솥에 옥수수를 삶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밭에서도 옥수수는 흔한 작물이었습니다. 쌀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는 옥수수가 식탁을 보탰고 간식으로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특별한 음식이라기보다 생활 가까이에 있는 곡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식생활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곡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간식의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옥수수가 차지하던 자리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옥수수는 다른 모습으로 식탁에 남아있게 됩니다. 10. 지금의 옥수수. 모습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옥수수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삶은 옥수수뿐 아니라 다양한 음식 속에 들어갑니다. 콘샐러드, 옥수수 수프, 콘치즈, 팝콘. 이렇게 옥수수는 다른 음식과 어울리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품종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쫀득한 찰옥수수가 익숙했다면 요즘에는 당도가 높은 옥수수도 많이 재배됩니다. 최근에는 초당 옥수수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달콤한 옥수수도 여름 간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여전히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곡물입니다. 10일 옥수수가 남긴 기억. 옥수수는 화려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름 시장에서 보던 옥수수 솥, 골목에서 들리던 강냉이 튀기는 소리, 집에서 삶아 놓았던 옥수수. 이런 장면들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금방 떠오르는 풍경입니다. 옥수수는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음식이라기보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곡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기억되는지도 모릅니다. 12. 여름 식탁에 남아있는 곡물. 오늘 우리는 옥수수라는 곡물을 따라 식탁의 여러 장면을 돌아보았습니다. 간식이 되기도 하고 식사가 되기도 하고 차가 되기도 했던 곡물. 옥수수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식탁 가까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다시 떠오르는 음식, 삶은 옥수수의 구수한 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계절의 기억입니다. 다음 식재료 여행에서도 이처럼 우리 식탁 가까이에 있었던 재료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